오늘은 그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제 직접 당사자들한테 다 물어보는 거고, 이제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조금 그 어감의 차이가 있는데, 영어로는 데모크러시죠. 데모크러시는 그 모두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모두 그 군중 일반인에 의해서 통치된다, 일반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인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민주주의는 사실은 이 말뜻은 그 데모크러시하고 사실은 말뜻이 좀 많이 다르죠. 그 데모크러시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한역을 한다 그러면은 민결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민치주의가 돼야 되겠죠. 뭐냐, 누가 결정하냐의 문제인데, 그 구성원 모두가 결정을 내리고 하면 좋겠지만, 5명, 6명이면은 아마 그렇게 물어봐서 결정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근데 한 10명만 돼도 사실 아무 결론도 내릴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대표자를 뽑죠. 그 대리인들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라고 하는 게 이제 대의민주주의인데, 그 대신해서 의논하는 민주주의죠. 그 결국은 이전의 엘리트 관료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거랑 사실상 달라진 게 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 정치인들을 뽑는다 뿐이지 사실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 내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죠. 전부 정치인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아리스토크рат이 나타나서 그들을 우리가 뽑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뭐 완전한 선택의 어떤 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세상에서 내려다 준 소위 정당 정치를 통해서 그들의 세상에서 결정된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줘요. 그리고 둘 중에 골라라 그래요. 그들 세상에서 결정된 후보들이죠. 그건 둘 중에 골라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 엄청 내가 뽑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내가 뽑았다고 사람들은 느끼지만 진짜요? 우리에겐 사실 아무런 결정권도 없었어요. 아무런 선택권도 없었어요. 그냥 정해주는 대로 그냥 일종의 어떤 형식적인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저들이 정해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전부. 일반인들이 결정할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지금도. 아리스토크러시나 데모크러시나 사실 뭐가 다르냐, 지금 같은 형태라면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대리인들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 역시 선거와 마찬가지로 논리적 결함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 뭔가를 올바르게 혹은 좋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목적에 대한 동감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최소한의 전제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의논과 결정들이 난무한다.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한 동감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의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모든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 그 국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어떤 그런 커리어는 기껏해야 학생운동을 하던 쓰레기들하고 그 다음에 법조인들이 다 해요. 이 사람들이 뭘 의논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생산적인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서 뭘 의논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모든 것을 의논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한 동감이 어려운 이유는 서로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모든 개인이 추구하는 바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해 당사자와 의사결정권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논의 대상이 다른 논의들과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저는 3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근로자와 고용자는 당연히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럼 추구하는 바도 당연히 다르겠죠. 한쪽은 자유롭게 비정규를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고, 또 다른 쪽은 우리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자는 게 아니라 사실상 승패가 구분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을 누가 내려주느냐, 이런 싸움을 정치인들이 대리해가지고 법을 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치인들은 또 웃기는 게 입장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인들은 고용인의 뭐 고용자들의 입장도 아니고 피고용자의 입장도 아니고 이 사람의 입장은 표의 획득이라는 정치인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목적이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이 고용안정, 비정규직에 관련한 법을 제정을 하는데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피고용자는 고용안정을 원하고, 고용은 자유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은 표의 획득을 원하는 요 3계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을 내립니다. 개판인 거죠, 뭐. 그 대민주주의 체계에서 모든 의사결정과 논제 생성에 압도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표의 개수가 돼버립니다. 결정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정치인의 입장은 표의 개수를 획득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아젠다에 있어서 그 중요한 요소는 표의 개수가 얼마냐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논의 본질적 이해관계는 차치되고 고용 안정이냐 고용 자유냐 이런 이해관계는 사실상 그거는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고 표의 개수가 이해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다수의 단편적인 이해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이 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말을 하죠. 이 포퓰리즘은 필연적으로 포퓰리즘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많은 지식인들이 포퓰리즘을 욕을 해요. 그리고 이 포퓰리즘의 원인을 정치인의 자질로 봐요. 정치인의 자질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질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 문제는 뭐냐? 제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정치인은 쓰레기들이 득세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서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필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가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정치인을 어떻게 뽑냐고요. 어차피 다 그 사람들끼리 그 쓰레기 정치인들끼리 지들이 알아서 선택지를 1번이냐 2번이냐 그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좋은 사람은 어떻게 뽑냐고요. 쓰레기들이 골라준 선택지 중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그냥 맨날 한탄만 하고 욕만 하는 거예요. 포퓰리즘이 잘못이다. 정치인들의 자질이 문제다. 뭐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걸 봐야 돼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럼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논의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다른 논의에 영향을 줍니다.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국가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죠. 어떤 실업률 이런 거랑 심각하게 연관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인권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별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떤 공정성 이런 거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 수없이 많은 다른 논의와 충돌하게 됩니다. 어떤 논의라도. 그런 고용 안정을 노리고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제도화시켜보지만 아예 비정규직으로서의 일자리조차 사라지고 마는 모순이 발생하는 건데 이런 모순을 읽고서는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기는 쉽지는 않죠. 이런 고용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주장을 펴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악만 쓰고 있는지 논의의 결과는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일반인의 평균을 크게 웃돌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또 고령입니다. 우리 선거제도가 가진 특성상 돈이 많아야 유리하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물에 나열할 사회 경력도 필요한데 그런 돈과 경력은 나이가 들어서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대체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대체로 다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평균을 웃도는 상황의 정치인들이 평균의 삶을 논의하고자 하는 의회에서 어떤 이해의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해요. 우리 평균의 삶이라는 거는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3천만이 처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략 뭐 평균 연봉이라는 게 있죠. 통계로 나오는. 그거 한 300만 원 벌어가지고서는 4인 가족이 먹고 산다고요.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자체가 국회의원들한테는 없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십억을 가지고서는 있는 게 보통이고 기사 딸린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죠. 출퇴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뭐하네요. 그래서 뭐 일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들은 평균의 것들에 대한 이해하고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평균적인 우리 건전한 노동자들의 삶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들이 아젠다로 형성도 안 돼요. 맨날 그러니까 앉아서 북한 얘기만 하고 앉았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 계속 매몰돼 있다고요. 기사가 운전해주는 승용차로 다니는 사람은 자가 운전자가 느끼는 도로 규칙의 개선점을 찾기 어렵고, 버스와 전철이 어떻게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관심을 못 가져요. 개선할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고령자들이 젊은이들의 고충을 잘 모르는 이유는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하는 것이 반이고, 시대가 바뀌어 많은 것이 달라졌음에도 이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우리 실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30, 40대, 20, 30, 40대의 어떤 그런 문화나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고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왜? 자기네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은 상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이해조차 잘 갖지 못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점은 우리가 5천만 명이서 300명의 그 대리인들을 뽑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대리인들을 뽑았는데 나누면 16만 명이에요. 이 국회의원 하나당 16만 명의 그 구성원이 있는 거예요. 자, 16만 명의 한 명으로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 좀 저렇게 해주세요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 얘기를 국가 정책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은,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떤 대리인들과 이거를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대리하지 않고 다층 구조로 그 다음 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내 의사가, 내 의견이 언제든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예요. 예고편입니다. 가령 일반인들도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저는 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왜 사람들을 그렇게 카메라 그 앞에 지나갈 적에 띵띵거리는 거 속도랑 보느라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그 앞에 못 보고 계속 내비게이션에 그 속도 그거 어디까지 줄었나 이거 확인하면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껏 잘 달리고 있다가 꼭 엉뚱한 곳에 그 카메라 있어가지고 기껏 냈던 속도를 줄이면은 그건 또 에너지 낭비는 또 어떡하냐고요. 과속이 제대로 방지가 되면은 모르겠는데, 아니 그 카메라 없는 구간에서 엄청나게 쏘고 다니기를 뭐가 다르냐고요. 그게 그렇다고 세수입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국회의원,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이 내 말을 들어줄 리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걔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리도 없고, 지가 운전 안 할 테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잠깐 그 정책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자면, 관련은 없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를 떼어버리고 그 사람들끼리 그 블랙박스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다가 그 단순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캡처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둬서 난폭 운전자들만 좀 가두면, 그 신고해서 벌점을 매기고 벌금을 물리면 돼요. 그러면은 교통안전은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과속 카메라 없애면은 교통 흐름은 훨씬 좋아지죠, 당연히. 그 남들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자들을 처벌을 해야지, 과속 자체가 무슨 문제입니까? 옛날에 30년 전에 100km로 달리던 거랑 차량 성능이 달라지고 제동력이 달라졌는데, 그 다음에 ABS도 생기고 자세 제어 시스템 같은 것도 차량에 다 도입이 됐는데 30년 전 개념으로다가 100km 기준을 왜 두냐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런 거에 관심 자체도 없고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네 멋대로지, 그냥. 놓친 애들끼리 앉아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어떤 교통 안전을 도모한다 그러면은 난폭 운전자들을 신고하는 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든가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누구랑 논의를 하냔 말이에요, 제가. 할 일이 없죠.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50년 전, 100년 전에 만들어진 법도 쓰잘데기 없는 법도 계속 가지고선 사람들을 괜히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계속 어떤 손발을 묶을수록 짜증이 나잖아요. 괜히 뭐 못하는 거 괜히 만들면 만들수록. 아기 때 엄마가 자꾸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면은 그 짜증 안 나요? 짜증이 나죠. 사람을 자꾸 속박을 할수록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합리적인 속박은 필요하겠죠, 뭐 당연히. 근데 100년 전 기준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속박을 왜 안 풀어주냐고요. 안 풀어주죠, 왜? 걔들은 관심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런 사안에.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런 어떤 정책,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적에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내 평소 하던 일을 하면서도 간편하게 이런 거를 논의해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